네, 조선의 개항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1882년.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고 했죠. 반면에 또 신식군대가 있으면 구식군대도 있겠죠. 그래서 원인은 나라에서 돈이 없어요. 막 계속 열강들한테 뭐 이권도 다 내주고 막 세금도 제대로 안 걷히고 막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식군대한테 제대로 월급도 주지 못하고 구식군대가 또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이제 겨우 한 몇 개월 만에 받았는데 쌀에다가 막 그 모래 섞어서 막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엄청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층하고 같이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청이나 이런 데 당연히 습격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더 못 살게 되었다 이러면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해서 불을 지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약간의 이제 봉기를 했어요. 이거를 나라에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진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집권을 해 있던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라군이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가 이걸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이권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에 내정 간섭. 내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의미합니다.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884년 박영효, 서재필, 김옥균, 그리고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먼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우정국이라고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여기서 일단 정변을 일으켜요. 보수적인 사람들 막 청나라에 막 가까운 친청 정치인들을 막 죽이고 이러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나라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원래는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나중에 결국에는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끝나버립니다.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가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또 청의 내정 간섭이 또 심해지더라. 네.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느끼겠지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의의를 살펴보면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정치를 개혁하려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가 뭐였죠? 동학이죠. 그 동학이 이제 농민들 사이에 곳곳 이제 퍼져 있다가 그런 이제 동학 농민들이 봉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1894년. 이때 동학의 지도자는 전봉준이라는 분이세요. 일단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원인은 보나마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면 지방관리들의 그런 부정부패, 횡포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동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안 그래도 이제 일본산 그런 제품들이 싸게 들어오고 막 곡식값도 폭등하고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관리들도 제대로 이제 막 농민들 안 돌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1차 봉기가 있고 2차 봉기가 있어요. 1차는 고부라는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일단 먼저 봉기를 해가지고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전주 남도인가요? 네, 광주 옆에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당시 얼마나 비겁했냐면, 우리나라 농민들,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좀 달래주고 해서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또 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계속 불러요. 청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서로 그 약속을 했어요. 조선에 이제 군대를 들어올 때는 같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 군대도 같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이제 해산을 합니다. 전주에서 지방 관리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 우리 이제 그러면 해산할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알아서 이제 해산을 해요. 이게 이제 전주 화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배울 건데 이제 1차 갑오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 국토에서 북부 만주 쪽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깁니다. 네, 일본이 이기고, 그러니까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 외세를 몰아내야겠다. 그래서 2차 농민 봉기가 청일 전쟁 이후에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죽창과 호미 이런 것들을 들고 전투에 임했지만은 일본 군대는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지금의 그 공주입니다. 공주. 논산 쪽에서 훈련을 하고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그냥 학살을 당합니다. 기관총에 의해서. 그래서 피로 물든, 우금치가 피로 물든 그런 뼈아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2차 갑오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주도로 갑오 개혁이 또 실시가 됩니다. 갑오년에 개혁을 했다 해서 갑오년입니다. 자, 강의가 길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